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를 가기 며칠 전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버지가 되물었는데요. 어머니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부잣집에서 하영이를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원래가 그런 부잣집은 결혼 상대를 엄청 고르고 고른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집이 못 사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너무 흔쾌히 결혼을 허락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야 그 집 아들이 하영이가 좋다고 난리니까 그 집에서 또 허락을 한 모양이구만.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뭔가가 꺼림칙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거든. 근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지? 똑같은 얘기라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당신 액바지라고 들어봤어? 뭐? 액바지? 그게 뭔데? 세상에나, 당신 못 들어봤구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액바지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 아, 글쎄 액바지가 뭐냐고. 순간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조금은 겁먹은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엄마한테 들은 건데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자식들한테 오는 나쁜 액을 대신 받게 하려고 가난한 집 자식들하고 결혼시켜서 그 나쁜 액을 다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한마디로 하영이를 그 집 아들 액바지로 드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지. 어머니가 단숨에 말을 하고는 아버지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유진이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요. 역시나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버럭했어요. 뭐? 액바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액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그딴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아니, 난 그냥 하영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걱정될 것도 많다. 아버지가 혀까지 차면서 어머니를 나무라고 있었기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방문을 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령 액바지라고 해도 우리 형편에 그런 자리 꿈이라도 꿔보겠어? 하영이만 그 집에 시집가면 우리도 인생 펴는 거니까 하영이 앞에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고 있자 아버지가 쐐기를 박듯 다시 말을 했어요. 글쎄 자꾸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지금껏 내가 하영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보낼 수 없는 노릇이잖아. 어머니의 말에 순간 아버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행여나 당신이 하영이가 걱정돼서 그러겠다. 내가 당신 시커먼 속을 모를까봐 그런 말을 하고 앉았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시커먼 속이라니. 어머니가 발끈한 채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내가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겠어? 유진이가 하영이보다 훨씬 잘 살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하영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배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엄마인데 왜 차별을 하겠어? 그야 유진이는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하영이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지금껏 내가 하영이를 키웠는데 당신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 하영이가 좋은 대학 갔을 때도 당신 배 아파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좋은 대학 나와서도 하영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유진이는 중견기업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당신 표정이 어땠는 줄 알기나 해? 아니 내 표정이 어떻긴 뭐가 어땠다고 그래. 마치 유진이가 이겼다는 듯이 안도하는 그런 표정이었잖아.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내내 유진이가 하영이 이긴 적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유진이가 취업을 더 잘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하는 것을 방문 뒤에서 그대로 엿듣고 말았는데요.
분명히 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항상 혼자인 듯 외롭기만 했습니다. 잠시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몇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 아버지는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소주를 반주 삼아 마시던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놈의 집구석에 사기 결혼당한 거야. 어쩜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 그것이 눈 맞아서 집 나간 거야. 이 할미 말 무슨 말인 줄 알겠냐? 그니까 행여나 그것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집 나가는 바람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할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은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무수히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눈 맞아서라는 말뜻을 잘 몰랐기에 그냥 생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생모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을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중 생모가 몇 번인가 찾아온 기억이 나기도 했는데요. 제가 교문 밖을 나가자마자 생모가 제게 뛰어와서 얼싸안고는 눈물을 흘렸거든요. 하영아, 잘 있었니? 엄마야, 엄마. 엄마 기억나지? 안 본 사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 이제 새엄마 생겼으니까 엄마는 필요 없어. 할머니한테 배웠던 말들을 그대로 쏟아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생모가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생모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생모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지금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제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제게 함부로 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서러웠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생 유진이가 태어난 뒤로 저는 더욱더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공부를 참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나마 성적이 잘 나오는 날에는 아버지가 웃으며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 칭찬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동생 유진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제가 성적이 잘 나오기라도 하면 짜증이란 짜증은 다 부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늘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기쁜 듯 외치기도 했어요. 이제 보니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도 없구나. 아니 그 많은 회사 중에 중소기업이 뭐니? 친구가 소개해준 곳인데 이런저런 조건이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많기도 하고요. 성장 가능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실력이 안 돼서 들어갔다고 하면 될걸. 뭘 그렇게 둘러대는 거니? 우리 유진이는 꼭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어머니가 저 보란 듯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의 표정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어렵게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어머니가 제게 말을 했어요. 우리 딸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거 봤지? 우리 딸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게 너도 열심히 해서 중견기업 정도는 들어가지 그랬니? 내가 우리 유진이한테 들어보니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랑은 급여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구나. 어디 그것뿐이겠니? 아무래도 중견기업에 다니다 보면 나중에 남편감을 고를 때도 최소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지 않겠니? 그러게 너도 열심히 해서 중견기업이라도 들어갈 것이지.
하필이면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간 거니? 그 순간 어머니의 본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아마도 그 뒤부터 저는 마음을 닫은 채 더욱 외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집에 인사를 온다고 하자 어머니가 비웃듯 물었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사람이니? 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겨우 그런 조그만한 회사 다니는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우리가 대학까지 보낸 줄 알아?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작긴 해도 나름 탄탄한 회사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러게 네가 우리 유진이처럼 중견기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래서 언제 인사 온다는데? 두 분 시간만 괜찮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인사드릴까 해요. 네가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 유진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는 하지 마라. 어머니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남친이 사장 아들이라는 예상치 못한 말에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남친이 돌아간 뒤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너 그 집에 인사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에서 너를 허락이나 하겠니? 괜히 갔다가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때려쳐. 저기 그게 그동안 회사에서 오며 가며 남자친구 부모님 많이 뵀었어요. 뭐? 근데도 너랑 결혼을 허락했단 말이야? 네, 상준 씨 부모님은 무조건 허락이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집에서 널 허락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온 뒤에도 어머니의 입에서 액바지라는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남친이 사장 아들이라는 말에 한껏 들떠서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겠다는 속내를 잔뜩 풍기고 있었고요. 그랬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지 다들 짐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양가 가족들이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머니가 급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체 우리 하영이가 어디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비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묻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하영이가 학벌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그댁처럼 부자도 아닌데 우리 하영이가 마음에 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돈은 있을 만큼 있으니 며느리감은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영이를 쭉 지켜본 결과 우리가 바라던 그런 며느리였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걸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 시어머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하영이가 많이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영이 생모가 아닌 건 알고 계신지요? 하영이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제가 우리 하영이를 아주 애지중지 키우긴 했죠. 근데 하영이 얘가 얼마나 정이 없느냐면 말이죠. 아직까지도 저한테 엄마라는 말을 절대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 그대로예요. 제가 몇 번이나 엄마라고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딱 선을 긋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지껏 키워줬는데 참 냉정하게 짝이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어떡하든 제 흠을 들춰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더 격식 있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영이가 이토록 예의가 바른 게 두 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잘 키워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비 시어머님 말에 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채 상견례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견례가 끝난 뒤 어머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했어요. 격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부잣집에서 굳이 결혼을 시키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은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견례 자리만 아니었어도 내가 밥상 뒤집어 엎었을 거야. 내가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안 했어? 차라리 뒤집어 엎지 그랬어. 그냥 결혼 파토나게. 당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 사람아, 이 대가리를 좀 잘 굴려봐. 하영이가 그 집에 시집가면 나중에 유진이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뒤 제가 예비 시어머님께 미안한 듯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어머님, 상견례 날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 와중에도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네? 아닙니다.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긴 뭘 예쁘게 봐줘. 그나저나 내가 이런 말해서 그렇긴 한데 혹시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예비 시어머님이 어렵게 제게 묻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예비 시어머님이 궁금한 듯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생모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괜찮아.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 될 건데 우리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예비 시어머님이 다시 재촉하고 있던 순간 남친이 예비 시어머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남친의 말을 듣고 있던 예비 시어머님이 놀라서 외쳤고요. 뭐? 집을 나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말에 남친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급히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하영이를 딱 봐라. 얼마나 바르고 착하니. 근데 하영이 친엄마란 분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인 거야. 비록 내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핏줄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 하긴 그렇긴 하네. 하영이 너도 지금껏 친가 가족들한테만 어머니 얘기 들은 거잖아. 그럼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하네. 그럼 부부가 안 좋게 이혼을 하게 되면 악밖에 안 남아서 상대방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니까 내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 말이야. 예비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과 남친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친가 가족들의 말만 들었을 뿐 생모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친과 제가 한창 결혼식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저만 따로 한 카페로 불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잔뜩 긴장을 한 채 나갔는데요. 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여자분 한 분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다. 라며 예비 시어머님이 애써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과 예비 시어머님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예비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하영아,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여기 이분은 말이다. 말을 하던 예비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님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여자분의 눈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교문 밖을 나서던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생모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생모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님도 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아, 네가 지금 많이 놀란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잠시만 우리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런다. 아니 대체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었기에 제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우리도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근데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같이 나오자고 했다. 라며 예비 시어머님이 옆에 앉아있던 생모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잠시 후 생모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네가 워낙 강하게 엄마를 거부하는 바람에 항상 네 곁을 맴돌기만 했어. 그리고 엄마는 쫓겨난 거지. 스스로 집을 나온 게 아니야. 그때 당시 너만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온 사력을 다해 매달렸지만 그 사람들이 매몰차게 나를 내쫓아버렸다. 순간 목이 메이는 것인지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제가 물었고요. 할머니랑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갔다고만 했어요.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요. 엄마도 알고 있어. 너를 만나러 갈 때마다 거부하는 모습 보고 대략 그랬으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에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네 심정이 어땠을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예전에는 외할아버지의 사업이 꽤 잘 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욕심만 가득하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 그토록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머리가 좋은 편이었기에 일을 꽤나 잘했다고 하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를 많이 믿고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엄마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외할아버지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친가 할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말까지 지어낸 채 엄마를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하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사실 네 외할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엄마가 돈을 좀 구하느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네 할머니랑 아버지가 이상한 소문까지 내서 날 내쫓아버렸다. 그뒤 네 외할아버지는 그때의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말이야. 너무나 갑작스레 큰일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기에 그 이후에는 예비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하지? 네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너한테는 외삼촌이 되겠구나. 네 예비 시아버지랑 네 외삼촌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란다. 사실 전에 우리 사업이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네 외할아버지께서
크게 도와주신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네 외삼촌 사업을 도왔고 말이야.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느라 네 엄마랑 외삼촌이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천만 다행이었던 건 그 뒤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 그럼 설마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상준 씨와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물론 네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건 우리가 계획했던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상준이와 네가 연인이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니 부디 믿어주기 바란다.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건 제 친구 현정이가 소개해줘서 입사하게 된 겁니다. 현정이 소개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붙었고 현정이는 떨어졌거든요. 제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동안 눈물을 닦고 있던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네 친구 현정이를 만나서 부탁을 했어. 네? 현정이를요? 너 대학 입학할 때쯤 엄마가 현정이를 따로 만나서 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부탁을 했었거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널 속였던 건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널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네가 이 엄마를 그렇게나 거부하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 내 모습을 보자마자 네가 소리부터 지르고 그랬으니 변명을 할 기회조차 없었잖니. 그런 와중에 네가 상준이와 사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모른다.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두 분의 말을 듣는 내내 속이 울렁거려 구토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멍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현정이까지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생각과 함께 어마어마한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이 아득할 정도였어요. 결국 제가 화를 꾹꾹 눌러 참고는 현정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바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자마자 현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영아, 많이 놀랐지?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했음 네가 그 회사 안 들어간다고 할 게 뻔해서 말 못했어. 현정아, 넌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어. 내가 가족보다 더 널 믿고 의지했던 거 잘 알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제가 물었습니다. 알아. 당연히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그랬던 거야. 생각해봐. 넌 항상 겉돌기만 했잖아. 그런 네 모습 보면서 나도 항상 마음이 아팠어. 그러다 어느 날 니네 엄마가 날 찾아오셨어. 그런데 너한테 듣던 것과는 다르게 온통 네 걱정뿐이었어. 한마디로 니네 새어머니와 아버지한테선 느낄 수 없는 널 엄청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지금 이 회사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던 거야? 그때 조건도 좋았잖아. 월급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괜찮았잖아. 중소기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네가 엄마의 진심을 알고 화해하길 바랐어. 나한테 미리 말할 수도 있었잖아. 그게 니네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리고 난 진심으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건 믿어줬으면 좋겠어. 생각해봐. 같이 면접을 보고 난 후에 난 그 회사에서 떨어졌잖아. 사실 나도 같이 다녀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하지만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게 뻔했기에 내가 거절했어. 혹여나 네가 내 진심을 오해할까 봐 말이야. 난 이제는 네가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엄마 사랑받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동안 현정이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꾹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냥 현정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 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주 만나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제 졸업식 때마다 찾아와서 멀리서나마 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너한테 들키지 않게 사진 찍느라고 내가 사진기도 좋은 걸로 바꾸고 그랬잖니. 그래도 네 사진 꽤 많이 있어. 그때 널 데리고 오지 못한 게 어찌나 한이 됐는지 몰라. 너와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버티고 또 버텼어. 사실은 네 외삼촌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는 네 아버지가 다시 엄마를 찾아오기도 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엄마를 왜 찾아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네가 상준이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도 네 아버지란 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난리도 아니었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뿐이었어. 근데 상준이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구나. 아, 한마디로 또 다른 물줄을 잡았다 그랬겠구나. 하긴 아버지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돈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니까. 사실 내 대학 학비도 한 푼도 안 도와줘서 학자금 대출받았거든. 등록금도 절반만 보태줘서 현정이네 엄마가 도와주셨고 말이야. 제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살며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설마 엄마가 그 등록금도 보태준 거였어? 맞아. 현정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구나. 그날부터 내가 현정이를 믿게 됐는데 어찌나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내게 말하던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현정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줬었거든. 근데 어느 날 현정이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날 보자마자 이제라도 너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보태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날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네 옆에 현정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현정이한테 잘해. 세상에 현정이 같은 친구가 어딨겠니? 현정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역시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어요. 마치 저를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돈이 없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바빴거든요. 거기다 축의금 들어온 것조차 전부 가져가 버렸고 말이죠. 그 모습에 어찌나 치가 떨리던지 결혼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물론 제가 연락을 끊자마자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돌아가면서 연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자 온통 돈 이야기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댁까지 찾아간 모양인데요. 시어머님께서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린 할 말 없으니까 며느리랑 이야기하시죠. 연락이 돼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명색이 우리가 사돈지간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의가 없는 건 우리가 아니고 사돈집에 이렇게 찾아온 두 분이 더 예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위회사로 찾아가 봐야겠네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사위가 장인 장모한테 함부로 했다고 다 뒤집어 엎을 테니 그리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작정을 한 듯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네요. 이 변호사 나예요. 혹시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확인 좀 해서 보내주겠어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로 쫓아가서 회사를 뒤집어 엎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미리 준비 좀 해주시죠. 시어머님이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자 아버지와 새어머니란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다시피 했다네요. 그 모습에 어찌나 창피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와 새어머니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다만 엄마와는 모든 오해를 풀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시댁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